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잘 쉬고 계시죠? 오늘도 사전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잘 행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급준비금, 연준에 이게 이제 폭락 신호하고도 겹칩니다. 여러분들이 잘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자세한 설명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자산 시장이 이제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안전자산인 금과 은을 잘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요. 여기 이제 지급준비금인데, 지급준비금이 늘었던 시기는 이때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죽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때 증시가 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서프라임까지 겪었던, 그러면 지급준비금 증가와 감소가 크게 일어나는 현상은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에 있다. 그 다음에 금리 증감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러면 자, 최근 들어서 좀 보시면 요때 이제 팬데믹이 터지면서 엄청난 유동성을 풉니다. 4조 달러 이상 풀고 나서 고점을 쳤죠. 지급 준비금이. 무슨 얘기냐면 은행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많이 들어가서 그 돈을 연준 계좌에다가 이렇게 쌓아놨다가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이때 2021년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해서 내려오죠. 그래서 바닥을 쳤던 게 2조 8천억. 그래서 2024년 5월인가요? 6월, 7월 요때 이제 바닥을 치면서 증시도 같이 상승했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폭발적으로 폭락을 했다가 35%죠. 나스닥 기준.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안 증가 안 했죠. 근데 증시는 많이 올라갔죠. 이유는 재무부에 있었습니다. 재무부가 돈을 엄청나게 푸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준비금이 내려가고 있네. 그러면 시장이 지금 못 가는 이유도 설명이 되네. 그래서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널뛰기가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내려왔죠. 언제부터? 3월 달. 그죠? 3월 달부터 증시가 못 간 거 다 아시죠?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지급준비금이 빠지니까 이제 급락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요 흐름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를 지금 3조 2천억인데 여기 최저점이 어디냐면 2조 8천억이거든요. 지급준비금이 빠진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빼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800억 달러 정도 좀 빠졌죠. 그러면 이제 요 속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 특히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코인 시장 할 거 없이 모든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 지금 주식 시장이 못 가는 이유가 설명이 되죠.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팔로우 보시고 보세요. 여기 3조 6천억에서 지금 3조 4천억, 2천억 달러가 빠졌잖아요. 그럼 3월 중순부터 주식 시장이 계속 껄떡대고 못 가고 있었는데 이유가 확실히 설명이 됩니다. 잘 좀 보시고, 거기다가 재무부 이제 계좌인데요. TJ. 자, 요것도 보시면 재무부 계좌가 2008년부터 여기서 껄떡껄떡 되다가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가 됐고, 팬데믹 때 보시면 어때요? 엄청난 증가와 함께 이제 요게 내려오면 계좌가 소진되는 거거든요.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을 푸는 거. 그래서 아까 요거랑 반대죠. 요거 잘 보시고요. 반대죠?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뿌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어떤 증시 방향성과 상관이 있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큰 변동성은 없어요. 지금 7,600억, 8천억 이렇게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하죠. 이유는 대선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 때 돈을 좀 풀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풀리는 거다. 그러면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세게. 그 다음에 요게 영래포고요. 영래포 같은 경우는 네, 이제는 거의 소진될 때가 됐다. 그래서 4천억, 자 4,300억, 그 다음에 7,600억 합쳐서 대략 1조 한 2천억 정도 그렇게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유동성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요것도 한계가 있고요. TJ 계좌, 그 다음에 영래포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지급 준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특히 증시는 가기가 힘들다.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 기사 하나가 나온 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는데요. 연합인포맥스에서 어제자에 오후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 인플레 10년간 무시하지 말라. 채권 스티프닝발 위기 올 것이다. 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네,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세 줄 요약. 인플레이션을 향후 10년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거대 자본 이동과 함께 유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채권 스티프닝, 기간별 수익 곡선이 가팔라진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장기물 금리가 무식하게 올라간다. 엄청난 매도가 나온다. 그래서 위기의 연결고리가 이어질 것으로 하는 분석이다. 그래서 지금 전쟁 그 상황과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제가 이걸 달아놓게요. 영상 하단에 달아놓으면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실제로 반등한다면 중산 소비층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무슨 얘기죠? 지금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들어선 겁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고물가를 자극하는 게 바로 뭐다? 유가입니다. 유가. 예. 유가를 잘 보시고 앞으로 상황을 지금 몇 개월째 지금 가고 있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4개월째 올라가고 있죠. 지금 86.73달러, 지금 87달러 찍었는데 만약에 여기 고점 있죠. 75달러, 90달러, 95달러, 90달러, 100달러 넘어가면 네,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준이 완전히 세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 내에서도 엄청 싸우는 것 같아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막 이러면서 우리 파월 아저씨는 저쪽 바이든에 붙어갖고 짜짜꿍 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금리 올릴 수도 있다고 막 엄포도 놓기도 하고 그래서 연준 애들은 다 무슨 대가리? 새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물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경각심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매일 한 번씩은 1970년대 상황을 연출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까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베트남 전쟁 말씀을 하면서 이때가 베트남 전쟁 때예요. 엄청나게 돈을 찍었고요. 채권을 찍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고요. 만약에 물가 지금 이거 CPI인데요. 좀 기다가 위로 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절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금리 내리는 순간 이거를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특히 채권 쪽에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까 10년이라고 그랬는데 40년입니다. 40년. 예, 이때가 엄청난 금리 상승기가 있었고요. 금리 하락기입니다. 이번엔 금리 상승기, 물가와 더불어서 똑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S&P 500 멀티플을 보시면 P 레이시오를 보시면 28.25죠.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네, 그러면 자 이게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예, 국채 금리인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상황을 보니까 2%가 넘게 올라갔어요. 국채 금리가 2% 넘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네, 국채를 엄청나게 매도하는 세력이 등장을 했다.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이제 고점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상승 추세가 생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 골로 가는 겁니다. 아까 멀티플이 얼마예요? 28.25죠. 그러면 이 역수를 취하면 3.53%, S&P 500 기대 수익률을 3.53% 잡죠. 그러면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좋아야 되죠. 채권은 무위험 자산입니다. 예.
무위험. 무슨 뜻이죠? 내가 10년 들고 있으면 지금 사면 4.4%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데 지금 S&P 500 기대 수익률을 봤더니 역수를 봤더니 5.5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최소한 얘보다는 국채보다는 1%가 높아야 되죠. 그러면 한 5.5%라고 치고 그러면 18이죠. 네, 18, 1 나누기 18 하니까 여기서 얼마 빠졌어요? 10% 정도, 12 정도가 빠졌다. 그럼 S&P 500이 얼마가 폭락을 해야 되느냐? 36%입니다. 겨우 국채 수익률보다 1%가 높은 S&P 500 기대 수익률을 계산했을 뿐인데도 얼마예요? 36%라는 어마무시한 폭락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스테프니 국채 금리가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나 자산 시장에 쇼크를 주게 되면 특히 인플레이션에 의한 어떻게 된다? 완전히 다 박살나는. 그래서 먼저 지금 채권 쪽이 움직이고 있다. 시장은 채권이 훨씬 커요. 주식시장보다. 여기서 매도가 나오면 주식시장은요. 완전 골로 가는 겁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거를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껄떡대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알고 반영하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폭락이 나올 것이다. 대비하자. 그러면 그 대비 방법이 뭐죠? 현금을 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인데 자 보세요. 고물가에 고고싱이죠. 고금리입니다. 그러면 자 투자는 해야 되겠죠. 단기 채권이나 그렇죠? 이런 데다 아니면 MMF 현금이죠. 현금성 자산 이런 데 넣어놔야 돼요. 현금만 들고 있지 말고 MMF 그 다음에 뭐 한다? 고금리와 고물가를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실물 금은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뚫고 있어요. 아까 이 기사에서도 보면 나오는 게 뭐죠? 네, 자 뭐가 나와요? 여기 나와요. 밑에 금과 굴이 공급 인플레이션이 만연된 셈이다. 수혜를 인플레이션의 수혜 아니면 해칭 원자재라고 딱 표시해 놨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올라가죠. 물가 올라갈 거죠. 자, 그래서 이 금리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다?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골로 가는 여기에 따른 뭐가 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이 낮아지고 있다. 은행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온다라면 자산시장은 이때 이 기간에 주식시장 폭락했어요.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칭으로 금과 그 다음에 은은 이제 지금부터 출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30를 돌파하면 조금 연습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요렇게 실용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는 어마무시한 얘기고요. 향후 10년간이 아니라 조만간 와장창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철저하게 대비하시라. 요렇게 실용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 한두 명 있을까 말까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과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저도 읽혀지니까 크게 이제 어려움 없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지급 준비금 요거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요거 쳐서 보시면 나온다. 주별로 주말마다 나와요. 그래서 4월 3일이면 수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제가 항상 요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면서 중요한 이슈들 이렇게 있으면 따로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편안한 주말 되시고 편안하게 잘 쉬시고요. 안전자산이 실물 금은은 꼭 준비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국채라든가 MMF 쪽에다 돈을 넣어놨다가 완전히 박살났을 때 이제는 요새 MMF 수익률이 좋아요. 년 5% 줍니다. 5%. 그러면 실물 금은과 현금성 자산, 현금도 중요하죠. 그거 들고 계신 다음에
나중에 완전히 박살 났을 때 줍줍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고요.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중요한 영상이니까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